멀쩡한 치아 왜 뽑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멀쩡한 치아가 아니에요. 뿌리 끝에 뭔가 염증이 있다던가 위에 잇몸이 좀 많이 녹았다던가 위에서 볼 때는 되게 점 같았는데 안쪽은 다 엉덩이 파듯이 파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발치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사실 정말 튼튼하면 저는 굳이 치아를 뽑지 말자고 말씀을 드려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다만 대합치, 그러니까 같이 맞물리는 치아는 정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정출의 정도가 좀 심하거나 정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치아가 약간 흔들린다거나 이런 경우면 굳이 또 치아를 살리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치를 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고 이렇게 돼서 잘 쓰면 물론 좋겠지만 치아가 그냥 쑥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뼈를 잡고 올라오기 때문에 뼈에 묻혀있는 뿌리가 되게 짧아지게 돼요. 전체적인 강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도 확실히 생기고 환자분은 이제 멀쩡한 치아 왜 뽑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멀쩡한 치아가 아니에요. 실제 치아를 좀 깎아서 써보거나 아니면 신경치료해서 썼을 때 이미 뿌리가 짧아져 있었고 안 쓰던 치아였어서 갑자기 임플란트 한 이후에 물기 시작하면 되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간도 돈도 낭비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서로 간의 이야기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흔들릴 때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보니 사진에서 뭔가의 근거가 나오지 않는데 동요도가 있는 치아다 라고 하면 이건 발치의 근거가 되기 좀 아쉽죠. 뿌리 끝에 뭔가 염증이 있다던가 위에 잇몸이 좀 많이 녹았다던가 이런 이유가 명확히 보이는 경우에는 발치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잇몸이 녹고 치주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치아가 더 흔들린다고 해도 또 일단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치과를 가서 사진을 찍고 확실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손으로 흔들어 보기만 해서 뽑아야 될 정도다 라고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애매한 치아들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일시적인 동요도 상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원래는 단단하게 잘 있다가도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면 굳이 뽑아야 되는 치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동요도가 오는 순간들이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면 안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뽑아야 될 가능성도 있고 큰 어금니 없이 작은 어금니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작은 어금니들이 힘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굳이 뽑지 않고 일단 어금니부터 채워 넣고 사용하시다가 보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웬만해서는 괜찮아지세요. 뒤에 있는 어금니가 나오면서 이제 과도한 힘을 받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고 이미 그 임계선을 좀 돌파한 치아라고 판단이 되면 뒤에 큰 어금니가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동요도가 이어지면서 발치하는 케이스로 변하기도 하죠. 충치에서 예후가 제일 안 좋은 거는 확실히 잇몸 근처에 있는 충치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목이 파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치아의 머리와 잇몸이 맞닿는 경계선쯤에서 썩으면 정말 애매해요. 뿌리도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뽑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잇몸 근처에서는 피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타액도 많이 분비가 될 수 있어서 재료가 확실히 완벽하게 방습이 되기도 힘들고 충치가 뿌리 아래까지 내려갔다라고 치면 피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머리 쪽에서 나는 충치들은 너무 많이 썩어서 위에서 볼 때는 되게 점 같았는데 안쪽은 다 엉덩이 파듯이 파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발치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사실 잇몸 아래로까지 충치가 내려갔느냐, 머리 쪽에서 충치 부위를 제거하고 났을 때 남아있는 치아의 양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판가름합니다. 그거는 연세 보고 말씀드려요. 사실 이 충치라는 게 진행 속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상태로 한 몇십 년을 쓰셨던 분들이면 제가 뽑자라고 얘기도 당연히 안 뽑죠. 그래서 저는 일단 더 지켜보자고 해요. 더 진행이 되면 그때 하자. 굳이 처음 보자마자 이거를 뽑자 그러지는 않고 앞으로 관리 여부도 좀 중요하고 이거보다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케이스도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치아 몇 개 정도 남아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치아가 완전 건전한 상태가 아닌 이상 발치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치아는 분명히 발치를 해야 되는 치아인데 다른 병원에서 발치를 안 해도 된다고, 살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화를 막 냈대요. 관점의 차이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이게 저희는 치료 후에 한 2, 3년 쓰면 그래도 쓸 만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치료했으면 10년 써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살려보자고 하는 거는 그 사람만의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근거가 환자분의 니즈와 잘 맞아야 되고 충분한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좋은 것 같고 환자분도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뽑을 치아인데 그냥 지금 임플란트 할래 하는 분들도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통이 좀 잘 돼서 잘 맞는 치과 의사를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면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남아서 염증을 일으켜서 발치까지 간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신경치료는 정말 어려운 술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요즘에 현미경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 하시는 대가 분들도 많지만 정말 보이지가 않고 의사 손의 감각에 의존해서 저희가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신경관의 외형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신경관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논문상에서도. 여러 번의 신경을 죽이는 과정들을 걸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때 찾을 수 있는 신경관들을 다 제거하는 치료가 신경치료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진짜 완전 블라인드 테크닉이에요. 보이지 않는 치료라서 기한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